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다음 창조경제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영 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선 창조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김동선입니다. 2021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조 운용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생산직 근로자들의 생산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98년에 설치되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 자금을 지원하고 생활이 어려운 생산직 근로자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성적이 우수한 생산직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1998년 5억 원을 시작으로 1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2020년 말 102억 5,909만 8천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1년도 말 조성 계획 금액은 1억 2,160만 원이 감소한 101억 3,74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관내 공장 등록을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차 3%, 2, 3년차 1.5에서 1.75%의 운전자금 대출이자 2차 보전을 지원하고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1.5% 이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2차 보전으로 지원하며 관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생산직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21년도 수익계획은 103억 7,749만 8천 원으로 예금이자 1억 1,840만 원, 예치금 매수 102억 5,909만 8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03억 7,749만 8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억 4천만 원, 예치금 101억 3,749만 8천 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생산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 2차 보전금 2억 3천만 원과 생산직 근로자 자녀 장학금 1천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기타 60쪽부터는 기금의 자세한 수익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연한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60쪽에서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별된 자료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상수 의원님. 올해 전체적으로 비융자서 사업 부분에 대한 좀 운영 실적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재 32개 업체에 대해서 55억 9,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네. 장학금, 생활안정자금은요? 생활안정자금은 신청자가 없었고요. 없고요. 장학금은 10명에 대해서 대학생만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전년도하고 지금 비융자서 사업비를 동일하게 일단 잡으셨거든요. 예. 예. 지금 운전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수요 부분은 다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억 4천이로다가 잡은 게 이게 이제 그 100억에 대해서 매년 이제 100억을 한꺼번에 이제 자금 운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네네. 이제 내년도에 들어오는 들어오는 이자 또 이제 이제 2020년도에 융자를 해줘 가지고
3% 저희가 이제 그 2차 보전 해줘야 되는 거 네, 이런 네. 거를 다 따져가지고 해서 네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니, 이게 물론 이제 이자 수입 부분이 지금 한 1억 넘게 지금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장학금 같은 경우는 지금 10명으로 기본적으로 계속 한정해갖고 1,000만 원씩 수년간 변동 없이 지금 운영을 해오고 계신 것 같은데. 장학금 수요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은 이제 지금 의무교육 네, 네, 돼서 그렇죠. 없고 예, 예. 이제 대학생만 예, 이제 대상으로다가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네. 그렇게 그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발굴을 해서 네. 그 10명 정도씩 이렇게 해서 장학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원동열 의원님. 예, 안녕일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 기금인데 내가 보기에는 기금 중에서 제일 큰 기금 같은데요. 지금까지 내가 본 기금 중에서 제일 큰 기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의원님들께서 예. 그 제가 뭐- 올해 더 이제 그 출연을 해 주셔 가지고 당초 목표로 했던 100억 원 그 조정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치금이 100쪽인데 이 중간에 그 우리 중소기업들 그 우리 그 대출 같은 거 안 해가요? 그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여기 기금에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2차 보전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죠. 이제 자금이 필요한 이제 업체가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농협에 가서 뭐 2억 원을 대출을 하면 첫 해에 이제 3% 이자를 갖다가 요 이제 이자 수입 그 기금 이자 수입에서 보전을 해주는 거고 둘째는 1.5% 예, 그런 식으로다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아, 이자 예. 그래서 원금은 그냥 계속 예,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금 뭐 이렇게 많이 해놓을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100억 정도면 저희가 이제 그 이제 2차 보전 충분히 운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요. 네. 지금 이자율이 원래 이제 그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100억을 조성을 했어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내년도에는 별도로다가 더 이제 뭐 출연을 하지 않아도 이제 이자 수입하고 100억 이제 넘어가는 부분 가지고 이제 운영이 가능한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시 의원님 안 계시죠? 황희태 의원님. 과장님 그 신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해서 설명서는 41쪽인데요. 예, 저기 지금 죄송합니다. 예, 지금 제 예. 잠깐 찾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창조경제과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동선 창조경제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더 철저히 고민하고 준비하는 12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창조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34억 6,045만 9천 원보다 76억 3,142만 원 증액된 210억 9,187만 9천 원을 2021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상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조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노사정 화합을 통한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근로자 복지 향상 도모에 필요한 사업으로 노사정 파트너십 선진화 연수 등 노동단체 지원 보조금으로 6천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근로자 복지예간 위탁 운영비는 최저임금 인상 및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500만 원 증액한 3,300만 원을 노동단체 사무실 지원 전세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노동자 생활안정 사업입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도비와 시비 각각 50%
원씩 총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도비 60%, 시비 40% 비율로 총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콘텐츠 기업의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 절차 및 등급을 적용하여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억 증액된 12억 1,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기금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00만 원 증액된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조 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대학, 창업보육센터 및 중소기업의 기술, 마케팅, 디자인 등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7,961만 9천 원 증액한 12억 5,314만 1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상계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관내 기업의 경영, 기술, 로드맵 이슈 분석을 통하여 사업 역량 강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고, 두 번째,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중소기업 벤처부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년 창업 공모 사업은 관내 유망 청년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컨설팅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조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에게 비용을 일부를 지원하여 판로 개척 및 매출액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800만 원 감액한 1,600만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조 우수 공예품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지원 및 안성맞춤 명장, 공예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공예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예산 대비 150만 원 증액된 7,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조 기업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벤처타운,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의 유지 관리 및 환경 개선과 각종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산업단지 위탁 운영비와 환경 정비 사업 등은 전년 예산과 동일하며 산업단지 CI 안내간판 정비 예산으로 1억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9천만 원 증액한 10억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조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복지 향상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 1,060만 원 감소한 8억 5,265만 4천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조 투자 유치 지원입니다. 기업 유치 활동 전개에 필요한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비, 기업 유치위원회 참석 수당, 관내 출장료비, 시책 업무 추진비로 전년 대비 2,083만 원 감액한 1,8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조 산업경제 업무 지원입니다. 소관 시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과 같은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 지원입니다. 기업이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위원회 참석 수당 등의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등의 예산과 기업 죄지물 책임보험 지원 사업 3천만 원으로 총 4,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조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안성맞춤, 중앙, 죽산, 일축 전통시장의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고 죽산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 안성맞춤시장, 비임도색 등 시설 현대화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7,03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존 운영 중인 체험학습장 운영비, 임차료, 전기요금과 희망놀이터 운영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우수 전통시장 견학비는 100만 원, 전통시장 이용자 주차비는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옛 장터 디지털 복원 및 공연 및 체험 사업을 접목하기 위한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전년 대비 1억 2,17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전통시장 상인 조직 역량 강화는 안성맞춤 시장과 일주시장의 매니저 급여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총 4,656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도비 2억 원 지원되었고 2021년도에는 도비 1억 원 지원이 결정되어 12, 50%를 매칭하여 총 2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물가 안정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의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소비자센터 운영비 등입니다. 의원회 참석수당 일부를 감액하고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100만 원,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365만 4천 원이 감액된 1,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카페 발행 및 운영 지원입니다. 국비 41%, 도비 2.5%, 시비 56.5%로 홍보 마케터 인건비 2,640만 원과 홍보비 및 운영비 3천만 원, 가맹점 운영비 600만 원, 지역카페 지급보증 수수료 1,250만 원 및 인센티브 지원금 48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인센티브 6%를 개인당 월 50만 원까지 지급하였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인센티브 10%를 개인당 월 100만 원까지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개인당 월 50만 원 한도로 10% 인센티브 지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조 공공 배달앱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독과점 배달앱 시장에 대응하는 대안제 제공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가맹점과 소비자 확보를 위한 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2억 4,200만 원을 예산액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조 지역카페 결정 시스템 개선입니다. 지역카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결제 시스템 개선 수수료를 도비 50%, 시비 50%로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에너지 관리입니다. 에너지 관련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년도와 같은 1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단독주택의 소형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을 지원하여 전기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kW 9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전년 대비 3,600만 원 증액한 6,300만 원을 2021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도모하고자 2020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업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 3,000리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하고자 합니다. 기타 의원회 운영을 위한 비용 166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조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무더위 쉼터 이용이 불가능한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구의 냉난방기기를 설치를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로 총 사업비 24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가구에 해당하는 지원 예산으로 대상자 선정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조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을 선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비 51%, 시비 37%, 자부당 12%로 총 사업비 22억 1,202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보게, 삼죽, 죽산, 일축면 일대로 총 267개소이며 태양광 256개소, 태양열 1개소, 지열 9개소, 연료전지 1개소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여 냉난방 등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곡동 경로당 1개소에 태양광 3kW 설치할 예정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564만 3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로 5,92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발전소 주변 지역 마을에 관해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일축면, 원곡면, 양성면 마을에 관 4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일자리 센터 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대학생, 장애인,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프로그램 운영비와 청사초롱 프로젝트 참여 청년의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근속 장려금 등 전년도 예산보다 1,950만 원 증액된 1억 5,1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메이커 양성 교육 등 맞춤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면접 정장 대여 사업 등 취업 지원 사업도 신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자리 센터 운영입니다. 안성 일자리 센터 업무 추진 및 채용 박람회 개최, 신규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5,356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 해외 취업연수 지원입니다. 두원공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연수에 필요한 연수를 해외 취업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과 같은 2천만 원을 2021년도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조 한경대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대학 일자리센터 운영사업 공모에 응시하여 선정된 한경대의 지자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조 지역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 청사초롱 프로젝트입니다. 청년 층에게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구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매칭하여 청년층 취업 정책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7억 1,618만 2천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50% 포함된 사업으로 2021년도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지속 추진하며 인건비 및 참여자 교육, 인센티브 등으로 예산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63쪽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작업자의 능률 증대와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마인드 함양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80만 원을 증액한 2,482만 원을 2021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으로 신규 사업 개발에 필요한 브랜드, 기술 개발, 홍보 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 구축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0%를 포함한 4,201만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2월에 심사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187만 1천 원 증액된 2억 3,001만 1천 원을 2021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조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 근로자의 사업주 부담금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591만 5천 원이 감액된 1,407만 6천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창업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 등 사회적 기업 창업 희망자에게 창업 교육을 위탁 시행하여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간 3천만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지역 특화 사업은 사회적 기업 인지도 제고 및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지역 특화 사업 추진을 통해 안성 시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467만 3천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심사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5조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공정무역 인식 확산 및 윤리적 소비 확대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2천만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조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지역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생계 지원 및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 방역 분야에 52명을 채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비 50%, 시비 50%로 6억 7,200만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조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직업상담사 13명의 인건비로 전년 대비 3,272만 3천 원 증액된 5억 5,885만 1천 원을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81조 사회적 경제 분야 인력 운영입니다. 지역 중심의 사회적 경제 기반 구축 및 사회적 경제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 중간 지원 조직에 근무하는 임기제를 채용하고자 인건비 4천만 원을 도비 50%, 시비 50%로 신규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82조 기본경비입니다. 창조경제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1,158만 원이 감액된 4,541만 8천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창조경제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만 원이 증액된 864만 원을 2021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용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자료로 가름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일 의원님.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고, 특례 보증 지원 있잖아요. 7페이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콘텐츠 기업 특례 보증. 예.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 보증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농협이나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 이자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이 금액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자를. 예,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는 신용 불량자라면 저기고 이제 신용이 이제는 없어가지고 이제는 못 받잖아요. 대출을. 그런 저기는 어디서 해줍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 신용보증 재단에서 저희가 이제 그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이제 그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 이자만 내준다는데 아니 그 원금을 대출 안 해주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 신용보증 재단에서 네. 저희가 이제 그 출연을 예를 들어서 네. 20억을 하면 이제 80억 정도까지 한 4배 정도 이상 규모를 갖다가 이제 보증서를 끊어주는 겁니다. 신용보증재단 그 예, 예, 예. 중앙에 있는 그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제 대출 받은 금액을 거기도 까다롭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좀 이제 더 그거 아니면은 이제 보증을 못 받는 분들이 이제 거의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려면은 이제 신용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 등급이 좋으면 그냥 그 농협에서 뭐 아니, 이제 우리도 예. 무슨 농협에 무슨 신용 무슨 저기 기관이 있어. 거기서 뭐 발행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신용 보증보험에서 이제는 보증을 서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이제는 못 갚는 사람은 이거를 이제 이자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러니까 근데 어렵다. 그래도 저기 소규모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뭐 돈도
뭐 못 쓰고 뭐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고 막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이제 보증 이제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례 보증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신용보증 재단에서 이제 손실률을 이제 뭐 6% 정도까지 이렇게 보증을 해줬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높여서 이제 한 10%까지 그냥 손해 나더라도 보증서를 좀 꺼내줘라. 저희가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에 이제 대출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1페이지 그 중소기업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청년 창업 공모 사업 신규인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하면은 예를 들어 과장님 어떤 그 틀에서 해야 되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년도에 이제 그 신규 사업으로다가 이제 저희가 편성을 한 사업이고요. 한 그 업체당 그 한 20개 정도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의 문제점 등을 진단을 한 후에 이제 그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8개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실제로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을 최대 이제 뭐 한 3천만 원까지 이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쉽게 중소기업 어려운 데를 예. 저 도와주는 거네. 그렇습니다. 좀 이제 그 아주 이제 어려운 기업이 아니고 네. 조금 더 이렇게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기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신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저희 준비한 게 있는데 아. 그쪽으로다가 좀 그게 하나씩 네. 드리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컨설팅도 지원해주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저 29페이지 보면 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연 및 체험 지원해가지고 저 1억 3천인데 이게 이제 해마다 이제 해왔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신규 사업으로다가 신규 이제 사업이에요? 예, 신규 사업으로 이제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좀 이제 학생들이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좀 뭔가 전통 시장의 그 옛날 안성 옛 장터를 모습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그 디지털로다가 해서 뭐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냥 빛 같은 거를 이렇게 그냥 그 천장이나 이런 데다 싸가지고 옛날 장터 모양 같은 거를 이제 구현하고 뭐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좀 그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쪽으로 다 해가지고 좀 그 특색 있는 전통 그러면 네. 시장에다가 해놓은 거요. 예, 안성맞춤 시장에다가 하려고 계획을 안성맞춤 하고 시장이다? 있습니다. 예, 하는데 학교 쪽에서 뭐 그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안성맞춤 시장 그 상인회 쪽으로다가 이제 보조금을 줘서 학교하고 좀 협업을 해서 좀 새롭게 그냥 공간을 좀 이제 그 탈바꿈 해보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 공연 및 체험 지원, 공연 지금 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뭐 다른 이건 공연 및 체험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제 공간을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놓고 그 공간 내에서 이제 뭐 공연도 하고 뭐 이제 체험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그 뭐야 활성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우리 행사 같은 거 이렇게 해보랬잖아요. 예, 예. 뭐 이제 축산 일축 뭐 여기 저 중앙시장 무슨 시장 이렇게 네. 중간 난 그건 줄 알았더니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네. 예, 그 사업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금년도에는 각 이제 시장별로다가 1억씩 해서 이제 그 사업을 했었던 건데요. 내년도에는
그 좀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성맞춤 시장하고 일축 시장만 1억씩 해가지고 그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송일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마침 또 설명을 딱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딱 왔네요, 보니까. 저 10페이지 보시면 청년 창업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로 개상하셨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공모를 하면 그 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이 PPT 자료로 설명을 하면 그에 대한 공모를 당선이 되면 본인들이 이제 창업을 하는 거네요. 진행 과정이. 그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이제 그 청년 창업에 좀 집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년도에는 이제 대학생들만 대상으로다가 이제 1,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다 뭐 그 PT 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수한 아이디어 뭐 이런 거 봐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진행했다면 내년도에는 이제 그 사업은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대학생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별도로 이제 그냥 실제로 대학생도 포함하지만 34세까지 청년들 중에서 현재 뭐 기창업을 했어도 조금 더 이제 그 뭐 지원이 필요한 그런 청년이라든가 이제 이런 그런 사람들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이제 창업 내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현재 이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아직 창업을 안 한 그런 그 청년한테는 창업에 필요한 이제 그 내용을 봐서 창업에 필요한 이제 비용도 이제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4살까지의 기준을 둔 이유가 있을 거 아닐 거예요. 예, 그 청년 기본법의 청년이 이제 34살까지로 딱 그렇게 되시는 거고. 아무쪼록 청년들이 많은 응모를 해서 내가 보기엔 잘 이런 계기가 돼서 좀 본인들의 창업을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좋고, 기존에 우리 청년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그렇습니다. 청년몰에서 일하면서 안 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보면은 했다 안 했다 뭐 그런 예, 분들이 예, 예. 기동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공모 사업이 또 와서 본인들이 또 추가적으로 이걸 응모를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볼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하고 그런 있습니다. 게 대상입니다. 예, 그런 분들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6페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 배달앱의 운영인데 이게 그때 한참 그 어디 경기도에서 배달앱을 새로 만든다는 그 앱 그겁니까 이게? 예,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이제 그 3개 시군을 시범으로 사업으로 했다가 이제 그 또 참여를 희망하는 그 이제 시군의 공모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시도 이제 그 내년부터 하는 걸로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거의 이제 이번에 22개 시군이 더 이제 추가로다가 선정이 됐고 그래서 그 31개 시군으로다가 다 확대해서 이제 공공 배달앱을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을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업. 기존에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보면 기업에서 하는 무슨 앱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거랑 차이점이 그 가맹비라고 해야 아니 네, 네. 그 뭐지 가맹에서 내는 비용하고 네. 그다음에 배달하는 앱이 더 저렴한 기준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이제 그냥 그 상인들한테는 이제 그 수수료가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예. 이제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그런 데가 이제 너무 독과점으로다가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폐해를 조금 이제 줄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네요. 하시게 예 되면. 그렇습니다. 일단 가맹점 모집하고 이제 해서 시작을 해서 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 신생 에너지 보급 밭이라고 해서 지금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급 보급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주택에는 3kg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전기료가 무상이고 그 이후부터는 전 비용 발생되는 걸 내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한참 전기 보일러 같은 유행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태양광이나 태양열이 전기 보일러에도 해당이 되는 게 있나요 혹시? 지원이 되는 게? 왜냐면 지금 전기 보일러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네. 예전보다 전기세가 많이 올라서. 근데 전기 보일러에도 어차피 이것도 전기로 돌아가는 건 이제 밤에 돌아가긴 하지만 태양열을 받아서 그 전기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되는지 보급이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그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의 차이점이 이제 그 차이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태양광은 그냥 그 태양을 받아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거고, 이제 태양열은 태양을 역을 해가지고 이제 그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보일러를 돌리는 그런 것 같은데요. 태양열 보급 사업은 그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그 여기 동부권에 그 새로운 사업으로다가 이제 해서 한번 추진하는 게 아니, 그럼 있고, 전기- 현재까지는 이제 그 태양열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우리가 주택에서 쓰는 게 네. 지금 태양열을 보급을 해주잖아요. 예, 지금. 예. 근데 전기 보일러라는 게 있어요. 네, 일반 예, 주택에서 예, 네. 심야 보일러, 예, 흔히 말하는 심야 전기, 보일러. 예, 심야 예. 전기를 태양열을 받아서 그것도 보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 팀장 네네. 네, 에너지 팀장 신학철입니다. 현재까지 보조나 저희 자체 사업은 없습니다. 혹시 그게 지급이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 저희한테 뭐 그러니까 그 태양광을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미래에 그냥 신재생 에너지 차원에서 이제 육성하는 거고, 이제 전기는 이제 그 화석 에너지를 지금 주로 사용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심야 전기를 이용한 보일러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제 태양광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기 정부 차원에서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한 그 이제 전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육성하고 막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51페이지고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세 군데 일축 원곡 양성면에 이제 관내 물품을 지원을 해서 좀 위안을 삼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발전소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제 용인하고 여중가 이천인가 옆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반경 5km 이내에 이제 그 마을에 관해 이제 그 뭐 물품 등을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예, 그 전액 도비로다가 해서 이제 고삼면에 네. 고삼면에도 거기 발전소가 있는 거 뭐가 있는 거예요? 고삼면에. 아, 그거는 저기입니다. 변전소, 아, 변전소. 발전소가 아니고. 네. 아, 난 그거를 생각하는데 고삼면이 빠져가지고 이게 뭔가 했었거든요. 거기도 고삼면에도 변전소가 있는 것 때문에 주민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토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거와는 좀 틀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열 의원님. 예. 좀 전에 우리 송문찬 의원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아까 질의를 해서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러면은 우리 이제는 안성에는 발전소가 없는데 그 주위에 지금 발전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5km 그럼 이내에 그럼 들어간. 이천이나 음성에 있다는 예, 거예요? 예, 이천입니다. 무슨 발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율면에 있고요. 율면에. 예, 뭐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아, 태양광 발전소. 네, 약 2,297kW입니다. 아, 발전소가 율면에 있다고요? 네, 그래서는 발전소가 있어 어디가 발전소가 있나 그랬더니 율면에. 그 율면에서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마을 해관 43개는 뭐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 이제 5km 반경 안에 들어오는 마을 해관에 아, 예, 요 사업비 가지고 이제 뭐 냉장고나 뭐 이런 에어컨 이런 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 발전소에 또 거기 또 율면에 들어온 건 또 처음 듣는 얘기네. 그 나도 일주기에 또 발전소가 들어왔나. 이거 태양열 때문에 요새 아주 그냥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요새 또 우리 옆편론에도 또 지금 저 짓고 있는데 그거 뭐 조망권하고 뭐 또 다 둘 것 같은데 아유 아주 그냥 머리 아파 죽겠어. 태양광에만 그냥 저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그냥 아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지만 좀 나중에 하세요. 그러니까. 허이택 의원님 아까 손 드신 거 안 하십니까? 아, 그러면 제가 하고 넘기겠습니다. 저기 36페이지 공공 배달의 운영
이게 올해 보니까 경기도에 한 3개의 시군이 이거를 했더라고요. 근데 도비 사업을 받아서 했던데 안성은 그게 사업이 끝나서 안 된 건가요? 도비를 받아서 한 거는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럼 도비를 받은 걸 알고 있는데 3개 시군에서 이제 그냥 도에서 3개 시군에 이제 선정을 해서 한 도비를 건데 받아서 도비를 받은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자체 예. 거예요? 나는 도비를 받아서 한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럼 29페이지 이게 아까 여쭤봤던 건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연 및 체험 지원을 한다.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공연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연과 체험을 하는 거에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새롭게 그러니까 그 안성맞춤 시장 그 2층이라든가 이제 이런 벽면에다가 이제 그 빛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미디어 파사드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그림으로만 좀 봤습니다. 이제 그런 장치를 갖다가 설치를 해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다가 이제 그 분위기를 옛날 그런 장터 그런 모습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그 참여 이제 거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좀 공연도 좀 하고 이제 체험도 하고 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시설을 하겠다는 거구나 그러면. 예, 그 좀 이제 빛을 이용해서 이제 그냥 시장 전체 분위기를 그냥 그 아주 옛날 그 장터 모습으로다가 바꾸는 게 가장 그 주요한 컨셉입니다. 이 사업. 이해가 안 되니까 사업 계획서를 예, 가져올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